이 시끄러워 죽겠어 이것 때문에. 이 아저씨는 관심 안 받고 살고 싶다면서. 잊혀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잊혀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기사 좀 띄워주세요. 진짜 왜? 이게 사실 그러니까 약간 계속 논란이 있었고 또 수사도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어느 정도까지는 김정숙 여사 2018년 인도 방문 이 계속 논란 많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많았죠.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 이게 맞아?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구해서 오늘 들고 왔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론에는 딱 그 문장들만 따가지고 그렇지 문장만 땄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맥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아닌데 그냥 덮어놓고 비판하다가 총질하다 잠깐 사격 중지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혹시나 어떤 맥락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좀 책을 구해서 봤는데 언론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심지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깐 그 지금 얘기 그 부분. 그 왜 인도에 저기 기념공원 그렇지. 그때 이제 모디 총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꼭 한번 다시 와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어쨌든 가고는 싶은데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가기가 힘드니 그럼 여사님이라도 보내주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던데. 아닌데 이게 보시면 자 읽어드릴게요. 507페이지입니다. 나중에 이게 그 뭐냐면 허황우 기념공원입니다. 허황우 기념공원. 나중에 그 기념공원을 개장할 때 인도 정부는 나를 재차 초청했는데 나로서는 인도를 또 가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고사했더니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서 아내가 나 대신으로 개장 행사에 참석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문 대통령이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라 돈으로 관광 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외교 안보편에다 뭐하러 쓰냐고요. 근데 더 웃긴 건 이건 외교 안보편이 아니라 김정숙 여사 편이네.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 대담이거든요. 이 대담을 진행한 최종건 전 비서관이 이렇게 물어봐요. 여사님이 가신 것은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외교로 기록될 겁니다. 나중에 한번 찬양을 했더니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또 콕 집어가지고 교정을 해줍니다. 영부인의 첫 외교라고 하면 어폐가 있어요. 평소에도 정상 배우자들이 정상을 보조하는 배우자 외교를 많이 합니다. 제 아내도 그랬고요. 그러니 첫 외교가 아니라 첫 단독 외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죠라고 하면서 아주. 근데 이거는 관광여행 간 거 맞잖아. 그러니까요. 냉정하게 제가 이거 보고선 갑자기 기억이 나갖고 1년 반 전에 배현진 의원이 국조 때 했던 거 제가 라이브로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로 이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특히 타지마을 간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그게 문제인 건데 4시간 뭐 2시간이니까 뭐 걸리고 시간도 뭐 버킷리스트라고 뭐 얘기했던 그건데 이게 통상 저희가 이게 정상적인 외교행위라고 하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면 보고서를 쓰잖아요. 결과 보고서를 써야지. 근데 그때 당시에 국조 때 배현진 의원이 뭘 지적했냐면 보고서 내용에 있느냐.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타지마을 관련된 부분이 없고 이게 전용기 타고 이렇게 갔는데 그러니까 보고서에 담긴 마지막 일정으로부터 타지마을까지 거리가 400km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여기를 왜 갔는지 가서 뭐 했는지 사진 말고 뭐가 없어. 그러니까 타지마을을 갈 거면 간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없다라는 측면에서 뭐 갈 수 있죠. 뭔가 초청 뭐 이게 다 좋은데 뭐 도종환 장관을 초청했는데 여사가 가고 싶다 그래 뭐 거기까지 오케이. 근데 막판에 거기 간 거에 대해서 기록을 내놓으시고 했는데 뭐 그냥 뭉개고선 이거 이미 이제 다 넘어가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 기억도 못 하고 있는 이슈였는데요. 그렇지. 다시 지금 또 끄집어낸 굳이 거잖아. 그걸 꺼내가지고 아니 뭐 한국 측 고위 인사 인도 측에서 요청했던 건 영부인이 아니라 문체부 장관이었잖아요. 김정숙 여사 와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 걸로 나오던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거가 논란이 되니까 다들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친문이라고 소위 이제 불렸던 패널들이 나와서 그게 내가 그때 청와대에 있어봤는데 이제 그거예요. 맞아. 오늘 막 저기 뭐 방송에서 종편에서 다 민주당 뭐 박수현 의원 뭐 이런 분들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 얘기를 하면 기록으로 얘기하고 국조 때 얘기했던 거 가지고 이게 사실은 서신이 이렇게 있고 이게 공식 문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공식 문서로 얘기를 해야지. 2번이나 그 이제 문체부 장관한테 요청을 했는데 나중에 청와대가 끼어들어서 원래는 민간항 공개로 가려고 그랬던 게 뭐 이렇게 뭐 저기 전용기 띄우고 막 이게 얼마가 들어갔고 뭐 이런 부분이 그렇지. 기본적으로 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그냥 기승전
내가 그때 청와대 있어봐서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 얘기만 하고 있더라니까요. 내가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청와대 있어봤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런 객관적인 문서나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네.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수사라고 이게 역으로 그냥 하는 거 있잖아 그냥. 그러니까요. 기승전 김건희로 가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진짜 싫어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누군가의 가족에 대한 거, 사생활에 대한 거 이야기하는 걸 진짜 싫어해요. 그게 김건희 여사가 됐든 뭐 김정숙 뭐 전 영부인 됐든 뭐 누구 그다음에 뭐 지금 문다혜 씨 관련해서 얘기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자꾸 입에 담고 막 하는 게 저는 별로 사실은 저는 이제 기쁘지 않은데 두 번째가 뭐냐면 맞대응하는 거예요. 맞대응. 그러니까 저희가 맞불 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엔 특검, 이해는이는 눈, 뭐 김건희는 김정숙 뭐 이런 거. 저는 이런 게 진짜 바람직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사람을 흑화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가만히 있으면. 이게 왜 뒤쪽 챕터가 문제냐면 앞에는 그러니까 절반 한 3분의 2 정도는 그 김정은과 했던 어떤 그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 관련해 가지고 일종의 어떤 찬양하는 미화하는 그런 내용들로 3분의 1이 되어 있고 3분의 2가 되어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다자 외교, 대외 외교 하면서 본인이 이제 이야기했던 거, 본인이 했던 것들 이외에 배우자에 관련된 얘기 그렇게 많이 담아요. 그걸 미화하는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게 저는 사실은 조금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 공격도 많이 받고 이걸 왜 이 타이밍에 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나는 맨날 뭐 잊혀지고 싶다는데 세상에서 제일 잊혀지기 싫어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거 총선 전에 좀 내고 싶어 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진짜 총선 전에 냈으면 해볼만 했는데 이번에 네, 이런 게 나왔으면 이게 내용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미룬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이 논란이 좀 잠잠했었잖아. 사실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만 있었지 뭐 김정숙 여사 문제 가지고 뭐 그때 타지 말고 그때 당시 좀 있었지만 최근에 조용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불 붙었어요. 불 붙었죠. 불 붙었고 지금 이제 문다혜 씨 때문에 막 이렇게 옷값 예전에 그 뭐 디자이너실 뭐 이런 거 뭐 돈 왔다 갔다 한 거 다 나오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괜히 쑤셔가지고 열받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뭐 실제로 문제도 있을 것 같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비판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가족 리스크가 관련해서는 그렇지. 완벽한 대통령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렇지. 어쨌든 간에 가족 관련된 부분 중에서 저희가 다 드러내서 이렇게 이제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을 줄 만큼 뭐 이런 게 있으면 다 드러내놓고 저희가 해야 되고 뭐 특검도 필요하면 해야 되고 그렇지.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럴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구분해 오는 게 어떤 정시도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막 선을 넘나드니까요. 넘나드니까 이거는 사실 보는데 약간 기사를 보는데 열이 받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렇지 않아도 네가 책을 갖고 와서 내가 이 책을 한번 사서 내용을 나도 정확하게 보고 진짜 말했던 것처럼 하다 총질을 멈춰야 될 수 있으니까 그대로예요. 언론에 나온 논조 그대로. 언론에 나온 거 그대로야. 그래서 난 기본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개인적으로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거든 역대. 그리고 너무 비겁한 것 같고. 배우자 외교에 대하여 이런 건 왜 놓는 거야? 배우자 외교에 대하여. 그리고 막상 내용을 보면 배우자 외교에 대해서 별로 얘기 없어요. 타지말 광고밖에 없어. 제목만 배우자 외교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건 다른 챕터에.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실하게 느꼈어요. 진짜 비판적인 생각 갖고 계시더라고요 대장님께서 문재인 대통령. 나 너무 싫어요. 진짜로. 내 진짜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때 완전히 이제 그쪽에 돌아서고 이재명 보고 어우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좀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아마도 문재인 정권에서 여러 가지 제 분야 중에서 가장 자랑하는 분야가 외교 안보 분야일 거거든요. 근데도 내용이 이 정도면 그 뒤에 나오는 경제 우리 또 나오나 이제 회고록 2편.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에 아마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마지막에 뭐 민주주의의 회복 뭐 이런 거 나오겠죠. 또 지지자들은 책 엄청 사는 것 같더라고. 이게 아마 제일 자랑거리일 텐데 이 2편 3편은 어떨지 심히 기대가 됩니다. 나는 그래서 이 지금 그 김정숙 여사 얘기를 저 책에 쓴 거는 지지자들이여 이건 것 같아. 지지자들이여 지켜라. 김정숙 여사가 그렇게 근데 인기가 많아요? 저는 진짜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나도 안 되는데 소위 뭐 친문 옛날에 뭐 친문 훌리거라는 표현까지 막 쓰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약간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이제 보면은 조금 이제 소수가 돼버리긴 했지만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보면 이거 봐라 우리 문제 없다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닐까? 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전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우리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기억하는 건 뭘까? 그냥 옷 아니에요? 옷? 한복 그거? 한복 800만 원짜리 900만 원짜리 한복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 나도 그래서 이제 역으로 오히려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예. 김정숙 여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훨씬 많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는 안 개인적으로. 좋은 기억만 꺼낼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번째가 나는 이거는 너무 심각한 것 같아. 김정은 그러니까 약간 김정은 비핵화의 진정성을 믿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은 우리 편, 미국은 저쪽 편. 약간 이런 느낌이던데. 이거 진짜 재밌게 읽었습니다. 아 그래? 그 부분도. 돌아버릴 것 같아. 여기 지금 막 형광펜으로 막 칠해놓고 이거 열심히 읽었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김정은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들을 국제사회에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쭉 앞에 하길래 그래 그래도 전략적인 판단을 좀 했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인터뷰가 물어봅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125페이지입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의 도보다리 대화 등 여러 에피소드들 말씀하셨는데 당시 김정은 위원장을 믿으셨습니까? 그가 정말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그것은 분명해요. 상응 조치가 있다면 비핵화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큰일이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고 폼페이오를 비롯한 미국 측 협상 관계자들도 여러 차례 같은 말을 했어요.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 지금 누가 봐도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포기하고 있지 않고 그 뒤로 북한이 몇 번의 핵실험을 했으며 그러니까. 미사일 실험을 얼마나 했으며 그 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국제사회를 협박하는 그런 도발들 이런 메시지를 얼마나 냈는지 그러면 그거 다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이제 남북 관계가 좋지 않아져가지고 일어난 갈등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내에도 그때 그 다음에 이제 회담 자체 결렬되고 비핵화 선언 뭐 이런 것도 무산되고 나서 또 긴장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론 다른 시각들이 있습니다만 정치학계에서 북한의 전략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만 전술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믿는다라고 이 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될 대통령이 이렇게 자서전에다 텍스트를 썼다? 이건 좀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예요. 네. 그것은 분명하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할 의지가 분명하다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북한과 관계가 이렇게 냉랭해진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 그 전부터 삐그덕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또 결국 미국 책임이라는 거 아니야. 미국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폼페이오가 뭐 기본적으로 이제 김정은과 얘기하면서 말이 안 통해요, 불평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은 그러니까 아주 이런 비슷한 맥락들이 그러니까 이 문장만 지금 언론에 나온 것만 소개해드려서 그런데 앞에 보면 첫 인상이 어땠어요?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눈 대화에서 이런 게 읽혔습니다. 마지막에 또 이 최종공 교수가 전 대통령님 마지막에 비행기가 뜰 때까지 딱 정제해서 서 있던 김정은 부부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내요. 무섭네. 이거 어떡하니 이거? 뭔 팜플렛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뭐 본인들이 그렇게 느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읽는 독자들에게 걱정된다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이 미칠 어떤 효과 이게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책에 다 담겨 있어요. 네. 지금 내용을 보니까 나는 북한과의 관계만큼은 물론 북한과 결국 언젠가는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서 한민족으로 간다면 최고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저쪽은 어쨌건 우리에게 계속 총뿌리를 겨누고 핵을 들고 있는데 우리가 무조건 저자세로 나서면 저기는 얻을 것만 얻어가고 핵만 개발하고 약간 이렇게 갈 것 같거든. 근데 지금 민주당 집권하면 계속 이런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나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이게 거야. 호혜 관계를 중심으로 하니까 사람 말을 믿고 일단 우리 것부터 주자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 끗 차이예요.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보수 진영에서 믿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대북 전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면 어떤 국제 시장에서 북한이 어쨌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거는 그렇지. 똑같아요. 그렇지, 그건 양쪽 다 똑같아. 근데 북한에서 확실하게 비핵화를 국제사회에서 인정할 만큼 하느냐가 먼저인지 아니면
먼저 퍼주고 나서 그걸 받고 나서 비핵화를 할 것인지 그게 그렇지. 다른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권을 비롯한 이제 햇볕 정부, 햇볕 노선의 이 계승자들이 하는 얘기는 일단 대화부터 해서 국제사회에서 다 도와주고 그러면 알아서들 비핵화 하겠지 믿는 겁니다. 근데 현실주의자들이 보기에 북한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여왔던 행태는 기본적으로 이 핵이라는 거를 이 그러니까 국제관계에서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레버리지로 썼을 뿐 단 한 번도 그걸 일관성 있게 지킨 적이 없다. 그걸 놔버리면 자기들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되겠어? 그 제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핵을 포기하게 만들고 이것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확인한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다른 어떤 방향을 그러니까 그게 저희의 방향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확실한 방법인지는 보시는 분들이 다 판단하실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의 어떤 특이한 점은 전부 다 감성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 책을 보면서 그 지금 말하는 그런 거 보면서 서해 공무원 피습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들 이런 게 다 오버랩돼요. 그러니까요. 유엔 연설 앞두고 그거 터졌다가는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런 거야말로 진짜 어찌 보면 특검을 하고 그런 거야말로 우리나라 국민이 그렇게 안타깝게 북한으로부터 그렇게 된 것인데 진짜 가장 화나는 게 그거였는데 진짜 참 화가 많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도 잠깐 해야겠다. 문다혜 씨. 근데 여기 민주당은 제가 이거 PD님 제가 기사 하나 보내는데 그거 좀 띄워주세요. 문다혜 씨. 여기는 그냥 그 검찰 욕하는 게 그냥 일인 거 일상인 것 같아. 그 글삭튀 이번에 글삭튀 이것도 결국은 검찰 아들 학습 태블릿은 돌려달라. 근데 검찰에서 이거 학습 태블릿 안 갖고 갔어. 나 진짜 이렇게 전 남편의 태블릿만 가져갔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스타항공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이게 그렇죠. 특혜 범죄와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정상적인 영장 그러니까 검찰이 이게 많은 분들이 검찰이 그냥 들어가서 야 이거 내놔 이러고 가져가는 줄 알아. 아니에요. 다 당연히 목록이 다 있죠. 목록이 있고 요즘에 그거 조금 삐끗하면 증거 능력 문제가 생겨서 큰일 날라고. 검찰에서도 굉장히 이제 이래서 옛날처럼 막 컴퓨터 그냥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만 빼가거나 뭐 여러 가지 범죄와 관련 있는 것들만 저희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렇게 워딩을 하면 또 지지자들이 또 이 검찰 무도한 새끼들이 또 지금 어린아이의 태블릿까지 가져간다.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숙제도 못하게. 그러니까 전주지검장이 지금 이번에 중앙지검장 되니까 그러니까요. 저것 때문에 된 것 같다는 취지로 또 음모론을 건드리면서 결국 즉 완전한 감성주의적 접근으로 저렇게. 근데 이것도 잘못 쓰셨습니다. 이 회고록과 마찬가지로 이 회고록이 그 불필요하게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떠올리게 만들었다면 문다혜 씨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게 어쨌든 간에 그 특혜 채용 여기도 특혜 채용에 관련된 건데 그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의 따님이 제2부속실에 채용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저는 이번에 그 국적이 한국 국적이 아니라면서요? 프랑스 국적이라면서요? 근데 프랑스 국적인데 저는 이게 행정요원으로 될 수 있는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여하간 검증 과정을 철저히 거치면 된대요. 근데 그분이랑 이 문다혜 씨랑 주고받은 300만 원. 그렇지. 그 300만 원. 그러니까 저는 이 문다혜 씨 관련된 것들을 다시 한번 쭉 찾아보면서 이분은 이제 두 가지가 생각이 드는데 고작 300만 원이라고 썼다가 삭제했지. 조금 약간 관종이다. 일단 관종이야. 그리고 생활고라는 말이 자꾸 떠올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약간 좀 짜친달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금액이나 이런 것들 금전을 주고받았다. 예전에 춘추관장 관련된 것도 있었어요. 춘추관장한테 돈 받은 것도. 그러니까 당시에 이분이 더 돌아가면 남편이랑 원래 태국으로 갔는데 1년 동안 그냥 대통령실 숨어 살았느냐 막 이런 얘기까지 있고 많어. 요가 강사라고 대통령께서 어디 가서 얘기를 했는데 어디 가가지고 그 대통령 친구한테 전시 기획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약간 이런 뭔가 좀 짠하고 짜치는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에 그러니까 이 검찰을 욕하려고 이 얘기를 썼다가 거기다가 가짜않게 저 진짜 좋아하는 문장인데 가짜않게 미셸 오바마의 또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이거를 또 써가면서 되게 멋있게 비판했다 또 글삭지하고 튀었단 말이에요. 글삭지했지. 그러니까 그거를 괜히 해놓는 바람에 영리를 건드렸죠. 김건희 여사 때문에 안 그래도 막 되게 화가 나고 막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걱정하던 사람들이 그러면 니네는 이렇게 가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네 더한데?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좀 더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적인 것도 많고. 사실 윤상현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특권 관련해서는 그게 대통령이 되기 전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사인일 전에 사인일 때 있었던 일이고 사인일 때 있었던 일을 특검을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 네. 근데 김정숙 여사 문제는 여기는 그냥 대통령 할 때잖아. 이거는 할 때죠. 이거야말로 권력형 비리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뭐 이거 하니까 이거 특검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소위 뭐 진보 진영 쪽에서는 자기들의 잘못은 철저하게 감싸면서 그리고 예전에 나오지 않았던 이제 조국 사태 때부터 희한한 초식으로 수사하는 쪽을 조지는 원래 반대 쪽을 조지잖아. 네. 이렇게 반대 정파를. 그냥 그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데 그러니까. 능한 사람들인데 거기에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덕목은 뻔뻔함. 그렇지. 뻔뻔함. 뻔뻔함이지. 이게 부끄러우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면. 그러니까. 와, 근데 저는 이거는 보면서 대단하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 아까 전에 대장님 말씀하신 고작 300만 원. 아이고 뭐 거액이네요. 뭐 이런데 아니 300만 원 딱 하니까 뭐 또 명품백 떠오르잖아요. 그렇게 난리를. 그 300만 원 명품백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그걸. 그러니까 저는 고작 300만 원. 제가 진짜 싫어하는 논평이 이런 겁니다. 너는 막 이런 거 맞불인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전 남편에 대한 어떤 그 이스타 항공 관련된 그 뭐 전무이사 같은 거 특혜 이것도 약간 이상직원 그것 때문에 좀 구속돼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채용 비리도 걸려 있죠. 그 다음에 실제로 주고받은 돈이 어쨌든간에 거기 있는 계약직이든 뭐든 공무원들이랑 영예인데 당시 영예인데 영예가 돈을 이렇게 뭐 소액이든 거액이든 주고받을 이유가 뭐가 있으며 그렇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검찰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건 이게 대가성이 있는 돈인가 출처가 어디서 나온 돈인가. 그렇지. 왜냐하면 김정숙 이게 여기서 또 가는 김정숙 여사 옷값은 특활비였나? 그렇지. 개인 돈이었나? 여기까지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를 키워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저희 진영을 떠나서 이런 식의 논의가 정치권을 잠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난장판을 만드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나 민생 관련된 얘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정치권의 주요 논제가 되어야 되는 지금 고작 300만 원부터 뭐 아들 태블릿을 가져갔네 검찰 욕하고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을 흔드는 거잖아요. 본인들 살겠다고. 그 강아지 달력가지고 클라우드 펀딩 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내가 진짜 뭐 하는 거야고요. 뭐 하는 거지 진짜. 나 진짜 썩네 진짜. 자 우리 댓글 좀 볼게요. 0204님 홍준표의 지속된 괴롭힘 누구나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저렇게 말하게 둬야 하는 건가요? 백 변호사님이시잖아요.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홍준표 퍼부는 발언들 저 암 걸릴 것 같아요. 홍 기준으로 표현하면 홍은 쓰레기입니다. 저희는 열심히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댓글창에서는. 네, 사실 뭐 저건 뭐 선택은 저걸 문제 삼고 싶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할 수 있겠지만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안 할 거고. 근데 저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국민들이 그 워딩을 정치의 워딩을 평가를 하는 거니까 그 평가가 좋지 않다면 그건 그대로 또 홍 시장에게 그게 안 좋은 화살로 돌아갈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다 책임지게 됩니다. 다 책임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 너무 열받으니까 고소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HY님 감사합니다. 그라제니님 아들이 밖에서 잃어버리고 혼날까봐 검찰 아저씨가 가져갔다고 하는 거예요. 재밌네요 이 워딩도. 그러니까 사실 저렇게 없었던 걸 있었던 것처럼 만들어서 지지자들이여 분노해라 이게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선동이죠. 여전히 그런 방식의 선동에 익숙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좀 씁쓸합니다. 행복하자님 요즘 유일하게 보는 정치 방송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피아 1524님 문바들 사이에서도 김정숙 여사 인기 그닥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나대서 구설수 오른다 생각하면서도 대통령 생각에서 비판은 안 할 뿐이죠. 근데 많이 좀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이거 난 타지마할은 이거 본의 아니게 파괴될 것 같은데 앞으로. 왜 사서 저렇게 많냐고요 매를.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그라제니님 저 이거 별명입니다. 무슨 그 웰다를 제대로 조지니까 김건희 얘기 속 들어가네. 서울지검장이 아니고 요즘 바뀌어서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근데 뭐 아직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가 아니라 저 회고록 써서 이렇게 난리 난 거고요. 문다희 씨는 그냥 수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본인이 저렇게 난리를 쳐서 화가 난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게 약간 저렇게 버럭 화를 내면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 많이 그러거든. TV에서 갑자기 얼굴을 보니까 화가 확 나서 그러니까 열받네 막 이런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문다이씨 얘기까지 했는데 그 얘기 좀 할게요. 이제 저번 주에 계속 가장 큰 정치권의 이슈가 추미애 국회의장 탈락. 온갖 해석이 난무합니다. 온갖 해석이 난무하는데 일단은 그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더라고. 네. 좀 떨어졌어요. 리얼미터상으로 보니까 한 5% 떨어지고 국민의힘 좀 올라가서 물론 조국 신당 걸 뺐으니까 네네. 뭐 보수 진보 전체로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양당 간 지지율은 역전이 됐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개만 보면. 근데 이제는 항상 같이 봐야 돼요. 이거를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 네. 민주당에서는 추미애가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거다. 네. 시원하게 밀어주라고 우리가 밀어줬는데 제명의 말에서 그렇게 했는데 추미애 떨어뜨려서 그런 거다. 그게 맞을까? 추미애를 그리고 어떻게 떨어뜨려? 이게 또 좋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이 건강하다는 증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가장 많은 분석은 이건 것 같아요. 일단은 당원들이 좀 실망했다. 그러니까 당심이 이랬는데 기본적으로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적절하게 컨트롤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후속으로 나오는 것들이 어디 가가지고 당원들 달래고 막 다음번에 시도당 위원장 선거할 때 그 권리당원들 비율 점수 비율 이제 2배로 해줄게 막 이렇게 이제 다독다독거리는 모양새처럼 보이는데 저는 좀 오늘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음모론. 이거는 뭐랄까 결과론적인 좀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이제 의도했던 자작극? 네, 의도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추미애 우원식 2명만 봤을 때, 그러니까 두 분 중간하신 분들 빼고 두 번 봤을 때 일단 이재명 대표가 다음번에 대선을 나간다고 했을 때 더 부담스러운 상대는 아무래도 추미애겠죠. 그렇지. 대선꿈이 있으신 분이 확실하니까 우원식 의원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쪽은 그리고 아니지. 이게 또 반대하는 분들 이런 얘기도 해요. 국회의장이 되면 이제 끝나고 나서 어쨌든 정계 은퇴하는 게 수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예 그냥 포텐셜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 그런데 추미애예요, 여러분. 추미애 좀 다르지. 이분은 이제 그런 어떤 틀 속에 어떤 관습 속에 얽매일 분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보수의 어머니신데. 그래서 이분이 체급이 큰 상태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다음번에 대권 경쟁을 하게 되면 이제 좀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본인의 어떤 복심과 같은 두 분, 특히나 이제 정성호 의원 같은 분, 정성호 의원을 나중에 이제 차기 당 대표로 옹립하려 한다는 이제 그런 그랜드 플랜을 가지고 있단 말도 있는데 하여간에 내주면서 추미애한테 마음을 주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뒤에서 우원식 형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해놓고 뒤로 제낀 거다. 어차피 누가 되든 간에 비판에 직면할 거. 왜냐하면 만약에 추미애가 그대로 됐으면 또 이제 반대급부의 비판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당이 완전 사당화됐다. 그렇지. 이건 그냥 독재다, 황제다. 지금 뭐 여의도 대통령을 넘어서 황제다. 이런 비판에 또 직면했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컨트롤이 쉬운 이제 당원들한테 조금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해놨을 때 자 결과적으로 보세요. 우원식, 그러니까 이게 표면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밀지 않았던 분이 국회의장이 아마 될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 다음번에 연임 이슈가 있는데 그때 본인이 만약에 본인이 미는 사람이 국회의장까지 됐는데 본인도 연임하겠다 그러면 욕심쟁이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내가 좀 실패했다. 연임은 어쨌든 간에 좀 반대급부에서 조금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기사 좀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연임이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연임을 하고 나서 당 대표를 마치는 시점이 되면 그 다음번에 본인이 이제 대선 준비할 수 있는 딱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번에 연임을 하고 완전히 굳히고 나서 나가야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굳히고 나서. 그래서 연임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좋은 포석이었다라고 결과론적으로 음모론을 한번 제기해 봅니다. 뭐 근데 지금 생각보다 오늘 아까 방송에서도 민주당 쪽에 그 얘기 나오는 게 당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탈당했대. 저기 어디야? 조국 신당으로 많이 가겠다. 하고 탈당이 많고 그래서 좀 약간 당황하고 놀란 것 같다라고 하고 정청래 최고는 아예 대놓고 우리 당원들 뜻에 반해서 약간 미안하다는 취지로. 그럼 우원식은 뭐가 되냐? 그러니까 뭘 저렇게까지 또 저렇게 선을 그으려고 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밖에서 이런 비판도 하잖아요. 물론 당내 후보를 뽑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국회의장인데 국회의장이 당대표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지금 저희도 뭐 당원 100%를 하니 민심 반영을 하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국회의장 후보를 당내에서 뽑는데 뭐 당원들 어쨌든간에 그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어쨌든간에 그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인 그렇지. 것이고 이분들께서 나름대로 정무적인 판단을 판단을 통해서 그렇지. 다음 국회를 이끌어갈 어떤 리더 후보를 뽑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만 아니 이게 하여간 저는 요즘 민주당의 이 강성 팬덤들이 보여주는 게 무서워 나는 약간 그 고대 그리스로부터 우리가 걱정했던 중후 정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진짜 딱 그래요. 그리고 저기는 뭐 당원 뭐 저기 뭐 권한 강화시키고 저희는 전체 국민이 아니라 그냥 자기 지지들만 보고 가겠다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현대민주주의 대의제를 위협하고 이거를 하여간 뭐 좀 사유화하려고 노력하는 독재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방식이 자기 지지자들, 그러니까 국민들 직접 얘기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자들만 얘기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가장 잘 구사하는 사람이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보고.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저것도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아 정리된다. 네,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뭐 거의 저렇게 이렇게 하고 결국 그래서 내가 그 뭐 결국 그냥 이재명 중심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또 당 대표가 돼야겠어요. 뭐 이쪽으로 그냥 흘러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불쌍한 거는 추미애 의원만 추미애 당선인만 불쌍해졌다. 속으로 열렸고 나 그 표정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 우리 진짜 안 좋던데요? 최악이었어. 근데 그거를 못 숨기나 봐요. 그거 원래 안 돼. 표정 관리도 안 되고. 근데 그렇게 여러 번 국회의원이 육선인가? 근데 저는 그래서 그게 이제 저의 음모론에 힘을 실는 게 진짜 상상도 못한 것 같아요. 추미애 당선인이 진짜 표정이 완전 썩었더라고. 너무 놀란 것 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본인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이거는 진짜 막 밤새도록 이 저기 뭐야 수락연설문 쓰다가 이게 뭐야? 지금 기사들이 오보를 냈겠어, 막.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뒤통수 맞은 거고. 결과적으로 하여간 이재명 대표는 훨씬 더 좋은 보석 위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당을 장악해가는 과정이라고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 사실 그렇게 큰 폭으로 뭐 1, 2주 사이에 떨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요즘 민주당이 그렇게 또 어쨌건 다수당을 확보하고 나서 보이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중도층에서 꽤 마음을 돌린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네.